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수능 후 프로그램 첫 번째 날을 맞았는데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도 했고, 또 코로나 또 이 감염에 대한 또 불안감이 또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등교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첫날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의 공연입니다. 이 팀은 제가 영상으로만 봤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팀이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팀이라고 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팀이고, 또 연주하는 거 국악 연주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연주하시는 연주인들로 구성된 그런 팀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공연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태현 선생님이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분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분도 엄청 어렵게 여러분들 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대강당에서 같이 공연을 봤으면 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교실에서 3학년 일반 친구들만 이렇게 같이 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이번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공감, 또 교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 예술감독을 맡은 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려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오신 만큼 한 분당 한 100분의 박수 소리만 쳐주시면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은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전통예술단이고요. 창단된 지금 10주년째 맞이하고 있고, 원래는 저희 영상이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인원도 훨씬 지금보다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이동할 수 없어서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여러분들 잠깐 리허설 보셨겠지만 오며 가며 꼭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대에서 연주할 때만큼은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의 행복하고 즐거운 음악만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무대에서 연주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즐거운 음악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박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선생님들이 힘이 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천년만세라는 곡이고, 이건 500년 이상 전통으로 내려오는 곡인데, 원래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등 각의 악기가 모여서 합주로 이루어지는 곡인데, 오늘은 단소와 그리고 해금과 장구로만 이어지는 천년만세입니다. 이 곡은 천년만년 나라가 부강하고 건강하고 백성들, 국민들이 건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서 빨리 이 천년만세를 통해서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들으실 곡들은 우리 주자들이 연주 설명하면서 곡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천년만세 첫 곡 큰 박수와 함께 여러분들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 잘 감상하셨나요? 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12가사라는 것 중에 매화가입니다. 이 곡 정가에는 가곡가사 시조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들려드릴 곡은 가사고 매화는 겨울에 피는 꽃인데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12가사 매화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매화야
이어서 들으실 곡은 서용석류 해금산조라는 곡입니다. 산조라는 음악은 우리의 감정인 희로애락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은 양하은 단원이 해금으로 연주할 거고요. 저는 조금 전에 장구를 쳤었는데 이번에는 양하은 단원의 산조를 북으로 반주합니다. 그러면 서용석류 해금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막 감상하신 곡은 단소 연주였고요. 엘콘도 타스타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원래 페루의 민요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철새는 자유롭게 날아들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개량 단소로 연주했고 어떠한 억압이 없이 자유로움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쑥대머리라는 곡인데요. 원래 이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의 한 대목인데 이거를 좀 대중들과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창작곡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와 해금으로 저는 같이 노래를 함께 하고요. 마지막 곡 쑥대머리 감상하시겠습니다. 귀신 형용 정마목 방에 찬자리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은 여기서 마쳤고요. 이어서 김태현 강사 선생님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강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공연 잘 들으셨죠? 잘 보시고. 네. 저도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공연 같이 할 때마다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이라든지 아니면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단독 공연을 하실 정도로 대단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연을 저도 옆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행복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랑 이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우선 저 소개를 잠깐 좀 해볼까 해요. 네. 저는 현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현재 빛만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사이즈라든지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얼굴 표정은 어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할 게 있거나 하시면 손을 조용히 들고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면 저는 알 수가 없겠죠. 네. 저랑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하더라도 정말 우연히 마주친 거니까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소리를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를. 아까 또 공연 끝나고 많은 박수를 보내신 거랑 비슷하게 소리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요, 아니면 강사님, 아니면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주셔야지 저와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고 하시겠지만 오늘 저한테 저요 한번 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요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저요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니까요. 그렇다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너무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소리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들면 정말 한 번만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좀 여러 번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기대됩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저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요!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라도 들어봐야 되겠죠.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 지금 앉아 계신 건가,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장소랑 여러분들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 사실 그래서 한 번만 하면 됐는데 여러분들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서 2번 했습니다. 오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조금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어둡고 그러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진진각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진진각 게임? 네, 진진각 게임 모르세요? 저에 관련된 이야기 3가지 할게요. 3가지. 셋 중에 진짜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하나하나 해보죠. 올려주세요. 자, 혹시 아시나요? 누군가요? 네. 이병헌 씨인데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나왔으니까 아마
최근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병헌 씨나 아니면 다른 이런 영화배우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패션 코디, 즉 의상협찬,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입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입으셔야지 돋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패션 관련 일을 계속 해왔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볼까요? 올려주세요. 네. 이 영화 뭐죠? 겨울왕국이죠? 이 영화 다들 보셨나요? 네.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본 영화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건 제가 작년인가 본 것 같은데 여튼 너무 재밌게 보고 항상 이렇게 역시 겨울왕국 1 못지않게 2도 굉장히 재밌고 그렇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저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영화 봤다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뭔가요? 네, 맥도날드죠. 네, 여러분 맥도날드 좋아하세요? 네, 저는 맥도날드 좋아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전 버거킹도 좋아하고 뭐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맥도날드 특히 많이 좋아합니다. 네, 이게 세 번째는 아니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혼자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빅맥 세트 사 먹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 혼자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빅맥 세트 사 먹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제가 지금 진진각 게임이라고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아까 이병헌 씨가 아까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패션 관련 일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시각장애 갖고 있지만. 두 번째는 영화. 시각장애 갖고 있지만 전 영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는 가끔 가다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빅맥 세트 잘도 사 먹는다는 거죠. 이 셋 중에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1번, 나는 2번, 나는 3번 한번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조금 반응을 알 수 있게끔 제가 1번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저요 해주시면 됩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니까 몇 분 정도가 저요 하셨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정하셨죠? 네, 정하셨죠? 제가 한번 외쳐볼 테니까 바로 저게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요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이병헌 씨 관련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2번, 3번 안 가도 되겠네요. 대부분 1번 하셨네요. 네, 자, 2번 겨울왕국을 얘기했는데 자, 2번이 거짓말이다. 없나요? 2번이 거짓말이다 없나요? 자, 3번이 거짓말이다. 3번이 몇 분 계신 것 같고 1번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세 개 다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자, 셋 다 거짓말이다도 있나요? 없군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거는 1번이었는데 아쉽게도 1번인 진짜였네요. 저는 대학에서 패션 전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류학과, 의상학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기업에서 뭐 패션 상품 기획, 머천다이저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천다이저. 그리고 상품 기획 디자인, 패션 디자인 쪽을 저는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뭐 영화나 이병헌 씨나 아니면 뭐 김명민 씨, 한지민 씨 뭐 이런 분들에서 이제 어떻게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코디해주고 의상 협찬하고 광고 홍보하고 그런 일도 자연스럽게 아마 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뭐 드라마 아이리스라든지 그럴 아이리스에서 이병헌 씨가 입고 있는 옷들은 상당 부분 제가 다 기획한 거고요. 뭐 베토벤 바이러스 김명민 씨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토리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무도 선택 안 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올려주세요.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저와 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어떻게 드라마를 볼까요? 소리죠. 소리. 배리어 프리라고도 하죠. 즉 화면 해설, 소리 영화 이런 걸로 저는 영화를 봅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 컨디션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얇은 아까 베이지색 자켓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자켓을 입고 있는 남성이 강단에 올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마이크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다. 한 30-4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넓은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도 예전에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게 영화를 듣는 거지 무슨 영화를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영화를 보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저도 중도의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즉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저런 겨울왕국이나 저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화들, 드라마들, 뭐 오징어 게임, 엊그저께는 지옥을 완결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영화를 봅니다. 드라마도 보고요. 단지 방식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배리어 프리 영화, 배리어 프리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화면 해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겠죠? 자, 올려주세요. 이게 거짓말이죠. 이거 왜 거짓말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워딩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끔가다 혼자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빅맥 세트를 사 먹습니다. 이 6개의 단절에서 어떤 게 거짓말일까요? 저는 혼자 맥도날드 매장에 가질 못할까요? 저는 혼자 맥도날드 매장을 쉽지는 않지만 혼자 가는 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흰지팡이를 들고요. 저희 집은 맥세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아파트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자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네? 당근? 가끔 몸이 약간 살이 찐 것 같으니까 굉장히 자주 갈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 혼자 갑니다. 저는 네? 빅맥. 상하이 치즈버거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저 빅맥 되게 좋아하고요. 빅맥 세트가 2,950원일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300원 정도 하죠. 빅맥 엄청 좋아합니다. 답은요, 혼자 가는데 제가 혼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저를 기다리고 있죠?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키오스크가 기다리고 있죠. 그 키오스크를 제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눈을 감고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주문할 수 있을까요? 주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도날드에 혼자 가서 주문하는 상황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맥도날드 옆에는요, 은행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장거리 뭐 은행이지만 그 은행에도 똑같은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무인 단말기죠. 그 은행에 있는 키오스크는 저는 마찬가지로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처럼 혼자 이용하지 못할까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점자가 있죠. 음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키오스크 앞에 가서 이어폰을 지금처럼 꽂으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점자 키패드가 있어요. 그 키패드를 누르면 저는 다른 사람의 누구의 지원도 필요 없이 혼자서 돈을 찾습니다. 당연한 얘기 제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혼자서 돈을 찾고 입금하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저는 그 은행 앞에 있는 키오스크 앞에서는 저는
장애를 별로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 앞에선 제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까먹긴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옆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 앞에 서면요, 점자도 없죠, 음성도 없죠. 그러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빅맥 하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진정한 장애인이 됩니다. 저는 진정한 장애인이 되는 거죠. 똑같은 키오스크가 있어요. 한 키오스크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본인이 장애인임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환경이 있을 거고요. 똑같은 키오스크인데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이 장애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키오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변하지 않죠. 제가 갑자기 눈이 확 좋아질까요?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해가야 되겠죠. 그 변해가는 거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처럼 장애인도 이용하기 힘든 키오스크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키오스크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져야 될까요? 당연하게 장애인도 편하게 다른 사람이 지원 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가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격이 올라가고 전체 사회의 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제가 그런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저 말고 시각장애인 말고 어떤 분들이 또 이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힘들까요? 어떤 분들이 또 이용하기 힘들까요? 어르신들, 노인분들 당연하게 힘들겠죠. 노안이 있으니까. 또요.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키오스크를 누군가는 이용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각장애인이 있고 노인분이 있으세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이용하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신 입장에서 맥도날드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기가 어떨까요? 쉽지 않죠. 즉, 저신장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분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손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눌러야지 될 텐데 누를 수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겠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이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난독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톰 크루즈 같은 배우들도 난독증을 갖고 있대죠. 그래서 대본을 다 외운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이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한국말을 알아야지 주문을 하죠. 그렇죠?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인.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맥도날드의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 저신장장애인, 어린아이, 노인, 척수장애인, 절단장애인, 발달장애인, 외국인, 난독증을 가지고 사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장애와 상관없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 사람들은 바로 그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장애를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 키오스크가 지금 얘기했던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점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방금 이야기했던 분들도 다 장애를 느끼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높낮이가 조정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높낮이가 조정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점자랑 음성을 넣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번역기가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성 인식이 가능한 거죠. 빅맥 세트 하나 주문할게요. 그러면 다 주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손이 없고 팔이 없으신 분도,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도 굳이 화면에 손이 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굳이 장애인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한 상황, 즉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변경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전 하고 싶네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얘기했던 진진과 까임에서 이 세 가지가 저의 오늘 얘기의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병헌 씨 관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삶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세 번째는 그렇지만 접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저는 접근성이 개선되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의료학 전공을 했어요. 대학에서 의상학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건 LG 패션이라든지 베네통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상품 기획 패션 디자인을 계속 해왔어요. 그때는 눈이 나쁘지 않았죠. 눈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좀 넘으면서 한 35 언저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35살로 보이는 건 아니시죠? 네, 35살 아니고요. 네, 좀 나이가 좀 있는데, 네, 35 정도 됐을 때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패션 쪽 생활이 쉽지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눈이 갑자기 왜 나빠지지? 왜 색깔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최근까지도 패션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각장애인은 패션 회사를 다닐 수가 없을까요? 아니요, 다닐 수 있어요.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인식 개선 강의를 하고도 있지만 저의 원래 또 직업은 패션 강사입니다. 이미지 메이킹 강사이기도 하고요. 패션 강의를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인기 강사이기도 하고요. 네, 패션 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라디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 인식 개선 이런 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도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거나 일하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10명이 앞에 딱 있어요. 이 중에서 태어날 때는 원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분들은 저 1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장애를 가진 사람 10명이 있으신 분 중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7명. 또 다른 분들은요? 네, 한 5명, 7명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88%, 즉 10명 중에 9명이 원래 태어날 땐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장애를 가진 분들 10명 중에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9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를 가지기 전에도 할 수 있던 거를 장애를 가진 이후에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서도 저랑 똑같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있으시죠? 누구신가요? 모르시나요? 네.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세종대왕님도 저랑 똑같은 시각장애인이셨죠? 세종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5해 되시던 해부터 눈이 어두워지셨다. 아까 35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저랑 똑같죠? 네. 35해 되시던 해부터 눈이 어두워지셨다. 그리고 세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다. 뭐 이런 역사책에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분이기도 하죠. 세장대왕님이 또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점자 블록이 없는 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가기가 힘들겠죠. 다음 보면 네, 이렇게 점자 블록이 있게 되면 제가 편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입니다. 점자 블록이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다음 장 볼까요? 이렇게 근데 장애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다리는데 좀 힘들어지겠죠. 네, 이런 것들도 좀 문제일 것 같고요. 다음 장 볼게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저 계단을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저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저 계단을 올라갈 권리가 당연하게 있나요? 당연하게 있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저 계단 위에 식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 계단 위에 사무실, 학교, 도서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당연하게 올라갈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다음 장 올려주시면 바로 경사로가 있게 될 겁니다. 경사로. 저 경사로가 있게 되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당연하게 저 길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거는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의 당연한 권리일 겁니다. 자,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그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맞을까요? 전 건물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 경사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말고 또 누가 이용하고 있나요? 노인분, 어르신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킥보드를 이용하건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유모차, 유아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옛날엔 야쿠르트 아줌마라는 표현 썼지만 지금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프레시 매니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문한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그런 분들까지도 사용하는 저런 카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장애인만 편한 게 대부분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런 경사로 같은 경우도 장애인만 좋은 게 아니고요. 방금 얘기했던 택배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뭐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노약자분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모두 사회가 다 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격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일 겁니다. 다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장 볼까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죠.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권리를 주장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저 지하철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안 좋은 쪽에서 1등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뭐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저렇게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율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오징어 게임 보유국, BTS 보유국 못지않게 좋은 거죠. 지하철 엘리베이터 세계 1위입니다. 또 세계 1위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하철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음 장 볼게요. 지하철 스크린도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분들이 안타깝게 선로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었지만 시각장애인과 다른 장애인만 좋은 게 아닐 겁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노약자분들도 저 스크린도어가 있어도 편할 수도 있고요.
저의 아내도 기립성 빈혈을 갖고 있는데, 저 기립성 빈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저 스크린 도어가 생기기 전에는 안타깝게 선로에 떨어지셔서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기립성 빈혈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살하시는 분들, 아니면 술에 취하셔서 안타깝게 삶을 떨어지셔서 마감하셨던 분들도 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다 좋은 거죠. 해마다 100여 명 가까이 그렇게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셨는데 저런 스크린 도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생긴 거겠죠. 다음 장 볼게요. 이런 탑승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었을 때 버스를 갈아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탑승교 좋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행의 끝과 시작은 탑승교다라고 합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탑승교를 타고 들어갈 때 기분이 좋죠.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저 탑승교죠. 그렇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좋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좋습니다. 요거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비행기, 그리고 저와 같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 먼저 저 탑승교가 배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시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네요. 저는 패션 강의하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재작년까지도, 3년 전까지도 저는 패션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패션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볼게요. 저는 이런 보조공학기기를 이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서 확대기. 이렇게 조그만 글자도 크게 200배까지 확대해주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서류 처리도 하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서류 처리가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제가 빛만 볼 수 있기 때문에 200배가 아니라 2000배까지 확대해도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는요. 다음 장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음성 낭독, 화면 낭독 프로그램들을 이용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희 이어폰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 있는 글씨들이 음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자주 보시는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음성으로 제어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 검색을 하고 옆에 있는 저를 지원해주는 많은 지원인들, 근로지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저는 현재 패션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입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면접 복장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최근까지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시스템.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약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 불쌍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약간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저런 지원 제도라든지 지원 시스템들을 이용해서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말이죠. 장애라는 건요, 하나의 불편함 뿐입니다. 그런 불편함들이 제가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키오스크부터 쭉 얘기했던 장애인도 장애를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음악도 연주하고 그리고 패션 강의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경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는 많은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들이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바뀌고 변화된다면 그건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경사로라든지 스크린도어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거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건요, 장애인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격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BTS 보유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하철 엘리베이터 세계 1위, 지하철 스크린도어 세계 1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 모빌이죠. 모빌은 특징이 끝에 있는 거 살짝 흔들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같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숫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게 장애인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 있구나. 우리나라의 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장애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전환하고 개선하면 우리는 미약한 움직임이지만 우리 전체가 하나의 사회가 격이 쭉 올라가는 멋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빌이라는 걸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마무리네요. 이렇게 정신여고에 와서 제가 강의한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 번 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신여고의 합창단 공연을 제가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저의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기도 하고 저의 깐부이기도 한 이경우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 강연하고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경우 선생님, 그리고 아끼는 제자분들, 학생분들 같이 이렇게 시간 내서 저랑 같은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들어갈까요? 놔두고. 네, 오늘 짧았지만 공연과 또 강연을 또 열심히 또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는 11시 20분부터 담임선생님들이 아침에 그 안내한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3층과 4층에 나눠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꼭 저는 오늘 식사는 그냥 학교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면 오늘은 꼭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 가서 식사하셔도 오늘은 크게 따로 종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